안면거상 수술 후에 6개월 지난 이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된 심술보와 팔자 부분에 있는 조직들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면거상 수술 케이스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안면거상 수술도 수차례 많이 하는 편인데 케이스 리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커뮤니티랑 댓글에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안면거상 수술의 컨셉이랑 수술 케이스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단순한 시술 리프팅부터 PDOC를 이용한 실 리프팅, 그리고 미니 리프팅이나 안면거상 수술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데서는 시술이 더 좋다, 어떤 데서는 수술이 좋다,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수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안면거상 수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시술 계획을 세워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하는 수술 분야 중 하나인 가슴 수술과 다르게 안면거상과 관련된 안티에이징은 좀 긴 기간 동안에 좀 더 긴 호흡과 긴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술을 할 때도 추후에 혹시나 안면거상 수술을 하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형태로 최대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안면거상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늘어진 조직들을 끌어올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 리프팅이나 다른 시술들을 이용해서 수술 없이 이렇게 리프팅을 하는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유지인대나 결체 조직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당기는 형태의 수술이 될 수 있고, 안면거상 수술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분리를 한 이후에 좀 더 좋은 위치로 옮기고 고정하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논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스마스 리프팅을 할 때 이런 결체 조직을 끊지 않고 실 리프팅처럼 조직을 끊지 않은 형태로 당기는 형태의 수술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약간 밀푀유 케이크 같은 형태로 여러 가지 겹으로 되어 있는 결체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우리가 중력의 영향으로 조직이 아래로 떨어질 때 조직이 너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특정한 부위에서는 손으로 가볍게 리프팅 되는 효과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직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녹는 실로 고정하는 방식이 바로 실 리프팅 방식입니다. 실이 녹게 되면 어느 정도 콜라겐이 형성된 것들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예방을 해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화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마스 리프팅을 할 때 이러한 결체 조직들을 분리를 하고 당기게 되면 조금 더 유지 효과가 길고 거상되어서 위로 리프팅 되는 그런 효과 자체도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밀푀유와 같은 조직들을 박리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위쪽으로 끌어올린 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처지더라도 완전히 수술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선택을 할 때는 절개를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좋은 형태로 전체 안면거상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흉터나 절개 없이 간단하게 리프팅을 하지만 또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다시 노화가 진행됐을 때 추가적으로 시술을 하느냐, 이 사이에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내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저는 그 시술이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화가 좀 더 진행되고 조직이 많이 늘어지게 되면 그런 간단한 시술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울세라나 써마지를 이용해서 먼저 리프팅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실 리프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면거상 수술로 단계별로 차례차례 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안면거상 수술법은 요즘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딥플레인이라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딥플레인이라는 방법 이외에는 듀얼 플레인, 즉 피부를 박리를 많이 하고 아래쪽에 있는 스마스층을 또 추가로 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스마스층을 적절히 당기고 피부의 다른 벡터 방향으로 피부에 남는 피부를 절제함으로써 안면거상 수술을 하는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딥플레인 방식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박리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절개선을 가급적이면 측두부 안쪽으로 해서 흉터가 보이는 노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양인과 동양인의 신체 구조와 피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나 논문에 써 있는 방법을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게 제가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플레인을 하게 되면 아주 넓은 부위에 피부에 박리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스마스층을 박리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딥플레인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만 피부 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피부는 그대로 둔 상태로 바로 스마스층 아래쪽으로 박리하는 형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넓은 범위를 피부 아래와 근막하 아래인 스마스층 아래를 박리하는 두 번의 박리가 아니라 앞쪽은 피부만 어느 정도 영역을 지나서는 스마스층 아래쪽만 박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박리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게 수술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수술하면 제 입장에서는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수면 마취를 길게 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마스층을 이용해서 많이 당겨놓은 이후에 피부에 텐션이 가지 않게끔 남는 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흉터도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많이 당겨서 하는 형태의 수술로 진행을 했을 때는 수술 직후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 보이지만 피부의 장력이 떨어지고 흉터가 두꺼워지면서 다시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꼭 딥플레인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넓은 범위를 박리를 하되 한 층 한 층 따로따로 박리하는 형태로 수술을 해서 한 번에 많은 조직의 이동량을 하면서도 피부에는 텐션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이분께서는 저한테 울세라나 이런 서마지아 같은 시술도 받으시고 또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실리프팅을 받으시다가 피부 자체가 늘어지는, 즉 턱선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증상이 생겼을 때 전체 안면 거상 수술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심술보로 늘어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약간의 늘어진 이중턱, 그리고 팔자 위쪽 부분으로 불룩한 살이 내려온 부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안면거상 수술 후에 6개월 지난 이후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된 심술보와 팔자 부분에 있는 조직들도 자연스럽게 잘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분들로부터 굉장히 나이가 더 어려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굉장히 만족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시술이나 관리를 통해서 더 노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잘 수술이 되어서 안면거상 수술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꾸준히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벽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수술이 매우 오래 걸리고 부작용이 많으면서 붓기나 회복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오해입니다. 수술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면 수술 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셔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후에 남는 흉터에 대한 걱정인데요. 수술 전후의 흉터 사진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수술 후에 6개월째 모습입니다. 여기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흉터는 이 머리카락 안쪽에 있고, 그리고 귓바퀴 앞쪽과 이렇게 뒤쪽을 지나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흉터가 이 뒤로 지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흉터가 많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수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안면거상 수술을 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제가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